네, 리더님 이제 10시 59분이라 장례 정리하고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DBC 3주차 사회를 맡은 ABO 이수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저번 주에 그 아메이 비즈니스를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How와 Why에 대한 12가지 주제 중에 6가지를 저번 주에 배워봤는데요. 오늘은 그 12가지 주제 중에 나머지 6가지를 배우는 너츠앤볼츠 2 강의와 수료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바로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 아메이 다이아몬드 정순욱 리더님을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정순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다 우리 식구들입니다, 저. 반갑습니다. 이제 어느덧 마지막이 됐습니다. 마지막인데도 별로 기쁘지가 않은가 봐요. 표정들이 영 안 좋네. 이거 좀 꺼주면 안 될까요? 이거 앞에. 이걸 너무 눈이 부시는데. 안 됩니까? 예, 안 된답니다.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은 제 얼굴을 끊임없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울산에 살고 있습니다. 울산에 살고 있고 아메이를 울산에서 받아들여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 아메이 잘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잘하게 생겼습니까? 그 잘한다는 기준이 어떤 거지? 말을 잘하게 생겼습니까? 똑똑하게 보이고 이러진 않습니까? 그건 또 아닌가 봐요. 예, 어쨌든 저도 뭐 아메를 이렇게 뭐 머리가 좋다고 해서 바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뭐 그렇게 긴 세월은 아닙니다. 거절을 좀 했던 시간이 있었고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이 마냥 옳은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 고정관념 속에서 점차적으로 새로운 진실, 본질을 이렇게 깨달아가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3년 정도, 아주 짧은 기간이죠. 3년 정도 거절을 했었고 그 이후에도 이게 제 거라는 어떤 확신은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좀 시끄럽네요, 그거. 제 느낌은 그거였습니다. 아시려는지 모르겠지만 매직아이 같은, 매직아이 보는 방법 아십니까? 이거는 작품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냥 색깔을 막 이렇게 복잡스럽게 이렇게 그려놓은 그게 작품이라 할 수도 없죠. 그냥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기에 한참 동안 들여다보면 다른 입체 그림이 보입니다. 예, 그게 매직아이라는 거거든요.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할 일은 아니었고 많은 어떤 그런 나쁜 쪽으로 생각했던 것을 한참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 속에 진짜 멋진 수단이 될 수 있고 내가 평생 살아가면서 우리 가정의 금맥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본격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중간중간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DBC 수료잖아요. 네, 시작은 어찌됐든 지난주에 보였던 분들도 간혹 안 보이시는 분들 좀 계시죠. 그래서 아멘은 멋진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마지막 끝내도 되겠습니까?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그림 예수님 상입니다. 이 브라질에 있는 리우데자네이루라는 어떤 그런 명소입니다. 보신 적은 있으시죠? 네. 여기에 가보면 아주 이제 관광으로 밑에도 나와 있죠. 사람들 사진에 보면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입니다. 명소고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브라질에 있는 저곳에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팔을 벌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므리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벌리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바라보는 앞 동네는 어때요? 잘 살아요. 근데 등을 지고 있는 저 동네는 잘 못 삽니다. 빈민가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예. 그래서 관광객이 이제 이렇게 돌면서 가이드가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관광객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예수님이 품고 있는 앞 동네가 잘 산다라면
예수님 동상을 360도로 돌리보면 안 되겠나? 아, 진짜 좋은 아이디어 아니에요? 궁시렁거리지 마요. 제가 얘기할 테니까. 그 좋은 아이디어잖아요. 예, 거기에 이제 이 명소에, 이제 관광객 쪽에 목사님이 한 분 계셨나 봐요. 그 얘기를 이제 들으면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예수님이 동상에서 앞쪽 동네가 잘 산다라면 360도 돌릴 게 아니라 뒤에 사는,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앞으로 옮겨갈 수 있는 용기는 스스로 가져야 되지 않냐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 선택이라도 해야지만 무슨 가능성이 있지 않냐고. 어때요? 맞는 말씀인 것 같죠? 어쨌든 우리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메이를 해서 성공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수료까지 한다라는 것은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멋지지 않아요? 예,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박수 한번 치세요. 네. 자, 본격적으로 이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잼불주 지난 시간에 원을 하셨어요. 저는 오늘 7가지, 7번부터 12번까지 할 겁니다. 예. 자, 첫 번째로, 지속적인 만남과 후원. 지난 시간에 사업 설명이라는 거 배우셨죠? 여보세요? 예. 사업 설명이라는 거 배우셨죠?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업을 설명을 해주는 거니까. 근데 사업 설명이 중요할까요?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사업 설명도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만남과 초대라는 거, 사람하고 연락해서 만남을 시도하는 거, 그게 이 사업에서 25%를 차지를 하고요. 그리고 사업 설명이 25%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50%가 지금 제가 오늘 지금 설명드릴 이 팔로우과 팔로우스루라는 이 부분이 50%를 차지해요. 결국 여러분들은요, 사업 설명을 듣고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뒤에 계신 분들도,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그 한 번의 사업 설명을 통해서 그 사람이 후원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 때문에? 결국은 제가 지금 설명드릴 팔로우과 팔로우스루,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서 귀찮을 정도로 찾아올 겁니다. 그런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서 진실을 보게 되는 거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사업 설명보다 이 팔로우과 팔로우스루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사업 설명이 중요하다라면 사업 설명을 듣고 와 정말 대박이네 하고 바로 움직여져야 되거든요. 안 그래요? 근데 움직여지지 않죠. 사람이 뭔가를 모티베이션, 행동 그리고 동기부여가 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뭐냐면 욕구와 확신입니다. 욕구는 니즈라고도 표현을 하고 확신은 페이스죠. 자, 욕구가 없는 사람들, 어떤 사람? 너무 조용한데요? 욕구가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집중하는 거죠, 지금. 예. 욕구가 없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면 만족하는 사람들. 그렇지 않을까요? 만족이 좋은 단어예요, 나쁜 단어예요? 뭐라고요? 뭐시라요? 좋은 거 아닙니다. 만족이라는 것을 다르게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표현이 된답니다. 발전하지 못하는 늪과 같다. 만족하는 사람들이 뭔가를 더 나은 것을 향해서 도전하고 행동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족은 더 발전하지 못하는 늪과 같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삶에, 지금 삶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욕구가 없는 거죠. 예. 두 번째, 현실 점검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천지를 모르는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지금 전기차가 대세죠? 전기차 본넷 한번 열어봤습니까? 그 프렁크라고 합니다. 프렁크. 뒤에 있는 걸 트렁크라고 그러고 앞에 있는 건 엔진이 없어요. 트렁크가 앞에도 있어요. 그걸 프렁크라고 합니다. 프론트, 프렁크. 에이씨.
발음이 안 되는. 프렁크. 기존의 자동차, 한 자동차에 2만여 가지의 그 부품군들이 들어가요. 2만 개. 근데 60, 70%가 사라집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배터리 하나입니다. 그 남는 거 뭐냐면 본넷이라든지 안에 핸들이라든지 뭐 에어컨에 관련된 거 이런 것만 남는 거지 아무것도 없어요. 엔진 자체가 없으니까. 그러면 지금 그렇게 된다라면 한번 울산은 자동차가 유명하니까 1차 밴드, 2차 밴드, 3차 밴드까지 있는 거 아시죠? 정직원이 있고 하층이 있단 말이에요. 1차 하층이 있는데 1차 하층의 물량을 못 맞추기 위해서 1차 하층이 2차 하층까지 준단 말이에요. 2차 하층도 물건을 다 못 맞춰서 3차까지 준단 말이에요. 그걸 밴드라고 그러거든요. 1차 밴드, 2차 밴드, 3차 밴드를 한다면. 그러면 60, 70% 그런 부품들이 사라진다면 거기 계신 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다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전기차 안 타실 것 같아요? 앞으로 여러분들은요, 경유차도 못 탈 겁니다. 나와야 타지. 가솔린차가 앞으로 나와야 탈 거 아닙니까? 없어진다니까. 기정사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는 거죠. 천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 점검이 안 되니까 욕구가 없는 거죠. 예. 자, 두 번째로 확신이 없는 사람들. 자기만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저 일은 아메 같은 일은 다단계고 남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일이고 물건을 팔아야지만 돈을 버는 일이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에 쌓여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있어요? 되게 겸손한 것 같죠. 내가 있다고 하니까. 안 그래요? 나는 그래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 잘은 모르지만. 금방 말씀드린 대로 고정관념을 가진 사람들은요, 스스로가 고정관념을 가졌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슨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지를 몰라요. 근데 말은 그렇게 하죠. 나도 고정관념이 있을 거야. 예. 겸손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자, 우리 입기하신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죠. 예. 자, 우리 입기하신 분들한테 제가 하나 예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 주위에서 빨리 하늘색을 하나 찾아봐 주십시오. 집어 주십시오. 하늘색. 뭐? 요 글자. 맞아요? 뭐, 요런 거, 맞아요? 맞습니까? 그 말이 자신이 없습니까? 맞습니까? 예. 검정색은 하늘색이 될 수 없을까요? 될 수 있죠. 회색은 하늘색이 될 수 없을까요? 흰색은요? 될 수 있어요. 근데 왜 하늘색이라면 파란색을 다 찝습니까? 우리가 불이 났을 때 소화기가 없으면 뭘로 끄죠? 물. 맞아요? 물로 불을 낼 수 있어요? 헷갈리죠, 지금? 낼 수 있으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날씨가 선선해지기 시작하면 산행을 하실 거예요. 그죠? 등산도 하실 거고. 물병 가져가실 겁니다. 근데 우리 아메 하시는 분들은 별도의 물통을 잘 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페트병 있잖아요. 이런 가지고 오면 좋은데 이런 걸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그걸 버려버리면 작게 남은 그 물이 돋보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옆에 나뭇잎을 태워요. 그래서 물병 버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물로 불을 냅니다. 물을 얼려서 돋보기를 만들어요. 햇빛을 순간적으로 모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녹아내리겠지만 빛은 모아요. 불을 냅니다. 물로 불도 만들어내는 세상이 아니죠. 원래 있었던 거니까. 근데 우리는 물로 불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아예 모르고 있죠. 나만의 관념 때문에. 그게 고정관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고정관념이 여러분 지난 1주차 때 좀 암에 대한 고정관념 좀 풀리셨습니까? 무슨 표현을 좀 해주면 안 될까? 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다단계다, 판매다. 남을 이용해야 된다. 말을 잘 못한다. 이런 등등. 풀리셨죠, 좀? 네, 다행입니다. 자, 이런 거를 우리 이제 지난 1주차 때 Q&A
시간에. 그렇죠? question and answer. 역시 커피가 좋아요. question and answer. 질문과 대답. 근데 인터넷에 가보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FAQ라고 나와 있는 것도 있죠. 이건 뭐예요? Q&A는 question and answer. FAQ는 frequently asked question이에요. 참, 저 인문계 출신이에요. 자, 미리 나올 만한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내놓는 거죠. 많이 질문하는 것들을 예상을 해서 미리 해놓는 겁니다. 근데 이 정도는 우리가 그냥 알고 있어요. frequently asked question이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FAQ로 읽으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자, 그리고 자신감, 결여. 자신감. 자신감. 여러분들은 지금 하시는 일에 얼만큼의 자신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근데 스스로 이게 자신감인데요. 저게 뭐예요? 스스로 믿는 감정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 살을 맞대고 사시는 내 배우자는 여러분들을 몇 프로 믿으실 것 같아요? 아니, 반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배우자를 얼마나 믿습니까? 또한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은 여러분들을 얼마나 믿을 것 같아요? 반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을 얼마나 믿습니까? 100%라고 확신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지인, 친구들, 내 지인들은 여러분들을 얼마나 믿을 것 같아요? 다 100% 믿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 지인이나 내 가족조차도 나를 믿어주지 않는데 내 스스로도 나를 믿지 못하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으로 종을 칠 거냐라는 거죠. 그게 가장 비참한 일 아닙니까? 하다 보면 생기는 게 자신감입니다. 처음부터 자신감 생기는 건 없겠죠. 하지만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은 바닥부터 쌓아 올려야 된다는. 그래야지만 뭔가를 할 수 있는 용기도 생길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제가 사업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사업 설명을 했는데 욕구가 없는 거지. 이 사람은 욕구가 없는 건지, 욕구는 뭔가 필요로는 하는데 이 일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건지 이걸 잘 파악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상대를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있냐? 경험을 많이 하신 여러분들의 스폰서님이 계시다라는 거죠. 헷갈릴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사람은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네. 그런데 만족하면 여기에 대한 얘기들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여보세요? 이 사람은 욕구가 없어. 그러니까 만족하는 삶을 사는 욕구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욕구가 없는 사람한테 네가 예전에 생각했던 그런 다단계 피라미드가 아니다. 이렇게 백날을 얘기를 해봤자 안 먹힌다라는 거지. 제 말은. 가려운 부분을 긁어줘야 시원함을 느낄 거 아닙니까? 등들이 가려울 때 있죠. 여기 옆에 사람들 배우자한테 좀 긁어달라 안 합니까? 근데 잘 찾습니까? 못 찾죠. 결국 내가 스스로 찾아가지 모서리 찾아가갖고 이래 한다 아닙니까? 그래야 시원함을 느끼는 거잖아. 답답한 거죠. 엄한데 긁어주면. 그래서 이것을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헷갈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게 헷갈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도와주는 스폰서님이 존재하신다라는 거죠. 헷갈린다. 우리나라 말이죠. 일본 말로. 아리까리. 맞아요. 중국어. 갸오뚱. 독일어. 에메모흐. 예. 프랑스어. 아리송. 아리송. 예. 아프리카어. 긴가미인가. 예. 자, 그렇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도와주시는 스폰서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멘은요.
석세스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잠시 배우셨겠지만 꿈각꾸기를 통해서 처음에 꿈각꾸기 그리고 명단 작성을 하고 지난 너체인 벌칙 1에서 배우셨죠. 예, 만남과 초대를 합니다. 자, 만남과 초대를 시도를 하는데 약속이 안 되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렇겠죠. 노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만남과 초대가 되어진다라면 사업 설명이라는 걸 하시면 돼요. 덥지 않아요? 덥죠? 추워요? 아니, 갱년기가 와가지고. 좀 벗고 싶은데, 여러분 놀랄까봐 내가 벗지를 못하겠어요. 이게 간격이 크거든요. 저는 숨 쉬는 건데. 자, 어쨌든, 사업 설명을 하고 사업 설명을 듣고도, 노를 하실 케이스도 나옵니다. 노를 하시는 케이스도 나오고요. 자, 사업 설명하면 이런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소비자와 부업, 그리고 사업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 사업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처음으로 나온다면 그분은 사업하실 확률이 아주 적습니다. 네. 그래서 1번, 2번이 가장 많이 나와요. 1번, 2번이. 그리고 3번은, 이런 일이 있어서 이런 분들이 간혹 나오시지만 겁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시스템이 그분들을 변화시킬 거기 때문에. 예. 자, 그래서 이 사업 설명이라는 걸 하게 되면 1번, 2번, 3번 소비자, 부업, 그리고 사업이라는 이런 세 가지 부류가 나오게 됩니다. 자, 소비자와 부업 이분들을 팔로업을 통해서 소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부업으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죠. 그걸 우리가 팔로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남이죠. 지속적인 만남. 자, 3번 금방 말씀드린 대로 사업에 관심 있으시는 분들은 이런 시스템에 연결을 시키시면 그분이 알아서 잘 하실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팔로업을 하는 중에서도 도저히 알아보니까 나는 아니다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있겠지만, 근데 그래도 계속 이어진다라면 팔로업을 통해서 결정을 하게끔 만드시죠. 나도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저도 그런 어떤 과정들이 필요했었고 있었었고, 예. 그래서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면 똑같이 사업을 알리면서 꿈을 가진 사람들을 찾게 되고 이것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이걸 꾸준히 하는 거를 팔로업이라고 그러고요. 할 수 있도록 꾸준하게 돌아가는 걸 팔로업 스루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옷을 좀 벗을게요. 궁금했죠? 앞에는 이 열기 때문에 너무 더워요. 근데 춥다면서요. 자, 소비자가 나옵니다. 소비자가 나오시는 분들은 첫 번째로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제품에 대한 정보, 좋은 정보들을 제대로 전달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신제품. 요즘 프로모션 같은 거 너무 많이 하잖아요. 예, 뭐 할인도 있고 여러 가지 제품들을 더 주는 이런 케이스도 있고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제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불만하실 수도 있어요. 네, 불만하면 우리가 뭐가 있죠? 100% 고객 만족 보증 제도라는 게 있어요. 쓰다가 마음에 안 들면 돈으로 돌려주잖아요. 그런데 이 AS를 불만이 있을 때 빨리 이것을 해결해 줘야 됩니다. 나의 게으름 때문에 아메이 전체 이미지가 실추될 수도 있어요. 예,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무조건 바꿔주는 게 아니라 사용을 어떻게 했냐를 먼저 물어봐야죠. 잘못 사용하면 효과를 못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제대로 사용을 하셨는지 알아보시고 그래도 불만이 있었으면 빨리빨리 처리를 해주시는 게 가장 소비자 입장에서는 만족을 하실 거다라죠. 그걸 도와주는 겁니다. 소비 잘 하실 수 있도록. 부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원하시는 만큼 벌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면 되는 겁니다.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50만 원, 100만 원을 벌고 싶어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나는
그래도 500만 원, 1000만 원 벌고 싶은 사람이고 내가 알린 이 사람은 50만 원, 100만 원 벌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럼 내가 하는 만큼 이 사람이 해야 됩니까? 여보세요. 그걸 가지니까 내가 욕심이 생기는 거고 미워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털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아멘 하다가 그만두게 되는 겁니다. 50만 원, 100만 원을 벌고 싶은 사람이 있다라면 50만 원, 100만 원 벌어보면 이 사람은 그 다음에 뭐가 보이냐면 150만 원, 200만 원이 보이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눈높이에 먼저 맞춰주는 게 우선인데 내 기준 잣대에서 이 사람을 후원을 하니까 힘든 겁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라는 거죠. 그걸 이해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거 안 돼요. 딸이 천재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몇 개 들어있다고? 초코파이 아후. 9개. 그럼 이게 뭔데? 아후잖아. 아후. 정. 아후. 아이 눈에는 9입니다, 저게. 9처럼 안 보여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랬죠. 아빠가 그냥 알았어 그러잖아요. 이게 한자로서 정이다. 이거 설명하면 아이가 알겠습니까? 눈높이에 맞춰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그 이제 예. 자, 그 다음에 사업 키우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업 하실 겁니까? 뭐 해야지 키우지. 안 할 거면 뭐 이런 거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난을 키우고 싶다면 난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업 키우기 하려면 사업을 하시는 분한테 이게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네트워크는 배가의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이 무서운 거거든요. 배가라는 게.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고 넷이 여덟이 되고 여덟이 16이 되고 16이 32가 되고 32가 64가 되고 64가 그렇게 되고 그게 또 그렇게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가 둘이 되는 거나 100이 200이 되는 거나 1000이 2000이 되는 시간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어떤 연못이 있어요. 연못에서 그 연잎 있잖아요. 연잎 있잖아요. 연잎이 이렇게 하루가 지나면 배로 늘어나요. 네, 배로 늘어나요. 근데 이게 보니까 그 연못의 전체를 채우는데 연못이 연잎으로 다 채우는데 30일이 걸려요. 그럼 29일째 얼마만큼 차겠어요? 반. 29일 동안 쇠가 빠지게 불러냈는데 반밖에 안 채웠어요. 그 큰 연못에. 근데 하루가 지나버리니까 그걸 꽉 차버리는 거죠. 암의 수입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네트워크 자체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배가의 법칙, 사업을 어떻게 키워야 되냐?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자가 소비. 여러분 잘 파세요? 여러분들이 고정관념에서는 뭐였냐면 판매를 나는 못하겠다. 난 그런 일을 못한다. 판매하지 못한다. 라고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셨을 거예요. 근데 스폰서가 아까 뭐라 그래요? 이 일은 판매하는 일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그 사람이 사업을 할 때는 판매를 하고 있다니까. 자기는 판매를 못하겠다라고 해서 거절을 했던 그 사람이 판매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거예요? 판매라는 게 뭔데요? 판매라는 게 이문을 보고 내가 전달하는 케이스나 그리고 내가 써보지 않은 것들을 전달하게 된다면 그게 판매라고 뭐가 다르겠어요? 왜 자가 소비가 첫 번째로 나오냐?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 네트워크는 소비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쓰는 그 자체. 그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제가 뭘 발견했다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내 가슴 속의 금맥을 내가 발견하게 됐다고.
저희 집에만 가정 금맥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집에도 금맥이 있다라니까요. 그걸 발견하셔야 되는데 사람들은 우리 집에 수맥이 없는지 그것만 관심을 가지는 거지. 자, 네트워크는 소비로부터 전달이 됩니다. 왜 소비를 하라 그럴까요? 판매가 아닌 우리는 뭐를 전달해야 됩니까? 느낌, feel, 이걸 전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느끼기 위해서 내가 사용해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메 제품 가지수로 본다면 지금 2,000가지가 있어요. 뒤에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아메 하시는 분들이 2,000가지 아이템이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각 개개인들이 이 2,000가지 모든 제품들이 아이템으로 사용이 될 것 같아요? 자기 사업 아이템으로 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제품 중에서 내가 진짜 좋다라고 느낀 그 제품만이 내 사업 아이템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치약을 써보고 좋았던 사람은 치약 얘기만 하게 되는 거고요. 디시드랍스를 써보고 주부 습진이 없어졌던 그런 느낌을 받은 사람은 디시드랍스는 진짜 좋더라. 이런 내가 진짜 좋다라고 써본 그런 느낌을 가진 것만 내 아이템으로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왜 판매를 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판매하려고 애를 쓰냐면 이걸 팔아야 이 제품을 써보지도 않은 그런 느낌, 좋다라는 느낌도 없는 걸 자꾸 얘기하려고 하니까 판매라고 느껴지지. 진정성이 안 느껴지는데. 써봐라 좋다. 네가 써보고 마음에 안 들면 돈을 다 돌려준다 아이가. 무슨 진정성이 있습니까 이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써봐야 느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가 소비를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사업의 최고의 고객은 내가 돼야 되는 거죠. 내가 맡아하면서 옆에 맡을 거 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 맡아하면서 지에서 갈 필요는 없는 거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필품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른 데 가서 산다라는 것은 어불성설가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세미나 참석을 하시라는 겁니다. 이런 세미나에 오시라는 겁니다. 왜요? 오시면 제품에 대한 정보라든지 사업에 대한 어떤 그런 정보라든지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제품의 우수성도 알 수가 있는 거고 제품 사용에 대한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알게 되는 거고 그 제품을 꼭 거기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구나라는 많은 경험자들의 그런 노하우도 듣게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업에 대한 확신도 느끼게 되는 거. 그리고 내가 써보고 정말 좋았다라는 느낌이 든다라면 말을 안 하려고 해도 입에서 넘쳐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때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게 사업 설명 아닙니까? 예. 이해되십니까? 예. 자, 그렇게 세 번째는 내가 그런 정보를 알게 되고 제품 우수성을 느끼게 되면 주위에 말하지 말고 말하지 못해서 생기는 병도 있지 않습니까? 상사병 이런 거 있잖아요. 좋은데 말하지 못해서 고백하지 못해서 정말 자연스럽게 제품이 좋다는 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품을 그렇게 정보 전달을 하다 보면 고객이 나오는 겁니다. 몇 명 정도 하라고 하던가요? 지난 시간에 15명에서 25명. 예,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사업 키우기에는 이 4가지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탱크와 기억나십니까? 여기에 몇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미팅 참석, 제품 외용, 고객 관리, 사업 설명. 사업 키우기에 다 들어가 있네요. 탱코아에. 그래서 스폰서님들이 뭐라고 그러죠? 아메이는 탱코아만 하면 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 탱코아 중에서 사업자 찾기 있어요, 없어요? 소비자를 찾으라 그래요. 고객 관리하라 그러죠. 사업자 찾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내가 해야 되는 건 탱코아 맞아요. 근데 사업자 없어요. 사업자 찾기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저기에도 없는 사업자 찾으려고 뭐 무진장 애를 씁니다. 없는 스트레스를 만들어서 하죠. 고객이 사업자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엄한데 에너지 소비를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자, 9번째로 시스템 사업 도구. 자, 그룹에 대해서 이거는 간단하게 알고 계세요. 우리의 이제 족보죠.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월드와이드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월드와이드를 만들었던 분이 1977년도에 람퓨르 조지아 이 두 분이 우리 그룹을 만들게 됐습니다. 쭉 올라가면 누가 있냐면 창업자가 있습니다. 제일 위에는.
예. 우린 제일 위에 가면 당군 할아버지. 예. 그것처럼 제일 쫓아가면 이분이 우리 그룹을 만들었고 그 위로 쫓아가면 리치와 제이를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건 전 세계고 한국에 월드와이드를 들고 들어오신 분이 계십니다. 91년도에 김일두, 오영옥이라는 분.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45세에 아메를 시작하셔가지고 한국에서 가장 성공하신 분입니다. 지금은 70세 훨씬 80세 넘으셨나? 아직도 마라톤을 뛰십니다. 대단하신 분이시죠. 자, 여러분들이 속해져 있는 것 드디어 나옵니다. 우리는 이글 드린 그룹입니다. 권인건, 윤영미라는 분이 97년도인가 다이아몬드가 97년도 만나요. 그때 이제 만들어진 월드와이드 중에서 이렇게 속해 있는 그룹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그룹이라는 걸 알고 들어오진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꼭 한국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태어나고 보니까 한국인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내가 태어났는데 우리 아버지를 누가 부르는데 돌쇠야 해버리면 나는 쌍놈이 되는 거죠. 도련님 이래버리면 나는 양반 집안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글 드린 그룹이 한국에 있는 그룹 중에서 가장 잘 나가는 그룹입니다. 성공자가 가장 많고 그 성공자 중에서도 제일 저하고 맞는 게 무슨 얘기냐면 평범한 사람이 성공할 케이스가 가장 많은 그룹이 저희 그룹입니다. 물론 대단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사람이 성공한 가장 많은 확률을 가지고 있다는 건 뭐냐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 이글 드림 그룹은요 이런 표현을 씁니다. 황금 동아줄이고 귀족 집안이다. 금방 얘기했는데 탁 태어났는데 어마무시한 성공을 이끌어가는 그 집안에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아메를 안 거는요 제대로 알아가는 건 축복입니다. 근데 이글 드림에 들어오신 거는요 거꾸로 얘기했네요. 아메를 앓는 건 행운이지만 이글 드림에 들어온 거는 축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사업을 진행하시다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라고 느껴지실 겁니다. 어느 지역을 가든 어느 어떤 다른 도시를 가더라도 이글 드림이라고 하면 무시하지 못하는 대단한 그룹이라고 인정한 그런 그룹이 우리 그룹이라는 거죠. 자, 시스템. 여러분 시스템이 뭐라고 생각이 드시냐면 뭐라고 생각이 드세요? 시스템은 수많은 어떤 분야에서 성공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무십니까? 성공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성공자들이 수많은 성공자들이 들의 경험을 모아놓은 게 시스템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공자들의 경험으로 만들어지는 게 시스템이다. 시스템을 쓰는 이유는 팀워크를 발휘하기 위해서. 팀워크가 뭔데? 팀은 의미가 있어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더라고. Together, everyone, achievement more. 다 해석은 되죠? 네, 저런 겁니다. 우리 다 함께 더 많은 것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걸 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팀워크를 발휘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쓰게 되는 거고, 일본 속담에 보면 우리 모두를 합친 것보다는 현명한 사람은 없다라는 이런 속담이 있어요. 일본은 좋아하지 않지만. 네. 이런 속담은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개개인의 하나의 존재를 본다면 너무 미약하고 힘없는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능력 없고. 하지만 이런 시스템과 접목이 됨으로 인해서 어마무시한 파워를 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개인은 모래알이 될 수 있는 거고, 이런 시스템이 시멘트라고 본다면 둘이 어우러진다면 어마무시한, 무너지지 않는 그런 어떤 또 다른 파워를 만들어내는 거죠. 작은 물방울 하나가 여기에 툭 떨어진다면 잠시 후에 증발되고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지만 이 작은 물방울 하나가 바다에 떨어진다면 바다의 파워를 가질 수 있는 게 그런 겁니다. 그게 시스템의 의미라는 거죠. 그리고 일관성, 합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실패를 그리고 또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자, 기러기는 이렇게 먼 거리를 날아갈 때 이렇게 날아간답니다.
왜요? 멋있게 보이려고? 맞아요. 자, 이렇게 날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제일 선두에 있는 저 기러기 있잖아요. 야 말고 저 맨 앞에 있는 저 기러기는 모든 바람의 저항을 다 받습니다. 막 날아가요. 그러면 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야들은 어떠냐면 맨 앞에 날아가는 그 바람의 저항의 71%가 절감이 돼요. 저렇게 날아가면 한참 날아가다가 맨 앞에 있는 선두에 저 기러기가 꽁도바리로 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앞으로 선두를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수백 킬로를 날아갑니다. 이게 한 마리가 개인적으로 날아갈 수 있겠습니까? 수백 킬로를? 그렇게 못합니다. 이런 저그만의 시스템을 가지고 수백 킬로, 어쩌면 수천 킬로까지 날아가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시스템을 쓰는 이유라고 봅니다. 혹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텐코어를 하면 성공한다 그러는데 자꾸 5코어, 6코어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5, 6가지만. 이게 새로운, 요것만 하면 된다. 새로운 어떤 시스템을 만들지 마십시오. 제일 어리석은 겁니다. 시스템은 수많은 성공자들이 하나같이 아메이를 성공하신 분들이 어떻게 하니까 성공했어요? 어떻게 하니까 성공했어요? 뭘 하니까 성공되던가요? 하니까 그게 나온 게 10가지 행동이었어요. 텐코어. 모아보니까 그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 안 하고는 성공할 수 없다. 나머지 건 몇 개를 해가지고도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게 텐코어라는 게 만들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또 다른 어떤 거는 시스템이 있으면 이 시스템에 내가 조인하면 되는데 별도의 시스템을 만들려고 애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내 스스로가 시스템을 따르는 그런 원본이 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된 나 자신을 복제를 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대로. 근데 복제가 잘 안 되죠. 복제는 어떤 것만 복제가 되냐면 잘 안 하는 것만 복제가 됩니다. 예. 할 말이 없거든. 니는 왜 안 하나? 이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엄청나게 복제가 잘 됩니다. 그래서 아미는, 무서워하실 필요가 없고요. 이런 학교처럼 이런 단계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지금 세 번째 계단까지 올라오신 거예요. 이제 네 번째 뭐예요? 텐코어 미팅이라는 곳에 한번 가보시는 겁니다. 가보시면, 이런 단계를 밟아가다 보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나도 성공자가 되어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잘할 때는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도 잘할 때는 잘 모르잖아, 나의 모습을.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 때를 딱 생각하면 그때하고 지금의 저 정순이하고 너무 많은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과정 속에서는 그걸 못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계를 밟아가다 보면 여러분들도 어느 순간 나도 성공해 가고 있구나, 아니 성공되었구나라고 느끼실 때가 올 겁니다. 사업 도구 여러 가지가 있겠죠. 책도 있을 거고 요즘은 뭐 오디오 저런 거는 CD 같은 거 안 주죠. 다 유튜브로 돌리니까. 그리고 스폰서님도 될 수 있고 제품도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요즘은요 완벽하게 준비가 돼 있다고 봅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요 자료가 없었어요. 이미지도 별로 안 좋았고 제가 했을 때는 다단계라는 표현도 아주 깨인 사람들이 해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메이 그러면 피라미드라 그랬죠. 진짜로 실제로 본사가 이집트 있는 줄 알아요. 그런 시기에서 이런 자료를 통해서 확인 작업을 거치고 믿게 되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요 너무 많은 이런 자료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활용법을 몰라. 활용법을 모르는 거예요. 저는 갤럭시를 사용을 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 아이폰 많이 사용하잖아요. 아이폰 기능 엄청나게 많잖아요. 갤럭시도 마찬가지로 기능 안에 엄청 많잖아요. 사용을 다 하십니까? 못해요. 안 해요. 기능은 모든 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활용도가 떨어지는 거지. 예. 사업 자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 예전에 이 나무 베는 사람이 이 톱이
이게 안 베어져 가지고 톱을 바꿔야 되겠다. 언제 이제 철물점에 간 거예요. 가니까 신형이 나왔다고 이걸 준 겁니다. 그리고 올라가 가지고 나무를 뱄어요. 뱄는데 일주일 만에 내려와가지고 그 철물점에 내려와가지고 무슨 이런 걸 파냐면서 되게 사장한테 따졌대요. 왜 따진 줄 아시겠죠? 그렇지. 이거는 이렇게 벤다 아닙니까? 저거는 스위치 땡겨가지고 윙 돌아가는 걸 갖다 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걸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냐고. 전기톱을 가지고 이렇게 베는데 저게 베어지겠습니까? 어떻게 활용하느냐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결국은 뭐냐, 내가 책도 읽어보고 내가 오디오도 들어보고 전달해 줘야 되는 거. 그냥 막무가내 보내지 마시고요. 이거는 제 실제 사례입니다. 이거는 저도 뭐 낚시 뭐 되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먹는 걸 좋아하는데요. 울산에 계시는 우리 조재천 더블 다이아몬드님 계십니다. 낚시 정말 잘하시거든요. 예, 배도 가지고 계시고. 그분 배 타고 제가 몇 번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이 새우잖아요. 새우를 미끼로 썼어요. 새우를 미끼로 썼는데 저는 이쪽에서 낚시를 하고 있고 조혜천 리더님은 저쪽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그럼 저는 낚시를 되게 잘 못하거든요. 이거는 조혜천 리더님이 하는 걸 보고 이제 따라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미끼 끼울 때 어떻게 합니까? 바늘에 저 새우 낀가가 끼워가 던진다 아닙니까? 던지잖아요. 그러면 그 바다에 있는 그 물고기가 물어갖고 잡는 거잖아요. 그 보니까 그렇게 해.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서 던졌어요. 아, 근데 입질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 들어 올렸지. 들어 올렸는데 헛방이었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저쪽에 앞에 계시는 조혜천 리더님이 이따만한 감성돔을 잡는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봤죠. 그 다음에 미끼를 같이 쓰는데 왜 저기서 잡혔지? 그 다음에 이제 잡아 올리고 그 다음에 또 미끼를 끼울 거 아닙니까? 네, 저도 끼웠어요. 저도 또 던졌어요. 조혜천 리더님도 그래갖고 잡아가지고 와 대단하다고 그래서 또 던졌어. 그 다음에 하나의 행동이 더 있었던 거예요. 제가 보지 못했던 거. 그게 뭐였냐면 저는 바늘 3개에다가 새우 3마리 꼽았지. 그걸 던지고 있었습니다. 조혜천 리더님은 바늘 3개에 새우 3마리 꼽았지. 딱 던져놓고 그 다음에 한 바가지를 더 퍼는 겁니다. 한 바가지 퍼가지고 자기 바다 앞에 푹 뿌리 뿌는 거라. 저는 그걸 못 본 거지. 그러니까 결국 입질하는 건 뭐냐면 그거 물을 뛰가면서 나를 건든 겁니다. 그래서 잡힌 건 거기서 잡힌 거지. 똑같이 새우를 쓰는데 어떻게 활용했냐에 따라서 잡고 못 잡고 마찬가지인 거죠. 똑같은 우리가 자료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후원될 수도 있고 후원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줄 아십니까? 처음에 아메, 여러분 3주 동안 주위에 네 아메라고 얘기 한 번은 해보셨죠? 찔러봤다니까 저 감질, 네 아메 왜 생각하노? 그죠? 야, 뭐 그런 거 하려고 하나? 들었던 사람들은 지금 안 왔을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건 뭐 열심히 하면 괜찮은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 그 하나가요, 어마무시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 말해줬던 그 사람의 암에 대해서 얼마나 알 것 같아요. 그 한 사람의 그 말 한마디에 자기까지 영향력을 미쳐버린 거죠. 모르면서 말하는 거. 차라리 여러분들은요, 아멘을 안 하시더라도, 아멘 그거 잘 모르겠다. 네가 스스로 제대로 알아봐라. 이런 얘기는 해줘야 되는 겁니다. 내 말 듣고 그 사람은 진짜 기회가 될 수 있는데 내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배려 뿔 수도 있다니까. 안 그래요? 우리는 얽히고 설키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근데 책임지지도 못하는 그 한마디를 던짐으로써 그 사람 인생에 영향력을 주는 거죠. 제발 그러지 마삼. 차라리 모르겠다 그러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네트워크 균형. 자, 여러분들이 사업 설명을 하고 고객 관리를 하다 보면 회원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심적으로 다이렉트로 퍼스널로
이렇게 다는 걸 윕스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수입이 증가가 빨리 돼요. 그런데 한 사람은 아닌데 그 사람들도 제대로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렇게 깊이 내려가는 거를 뎁스라 그러고 안정성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트워크 사업은 윕스와 뎁스 중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숨을 쉴 때 들숨이 있고 날숨이 있어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하나만 해보십시오. 네, 죽어요. 하나만 하다 보면 결국 네트워크를 그만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요, 제발 당부드리는 말씀이지만 가입하실 때 회원 가입을 하겠다 그러면 제발 멋대로 하지 마십시오. 스폰서님하고 이런 관계인데, 물론 하기 전에 한 번에 전화 통화만 한다라면 이런 얘기는 안 벌어지죠. 내가 오늘 우리 친구를 만날 건데 만나서 사업 설명도 할 거고 암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 겁니다. 만약에 가입을 하게 된다면 어느 쪽으로 가입하시는 게 좋겠어요? 라고 한다라면 그분은 친구분이니까 퍼스널로 하세요. 아니 친구 달려있는 친구 있잖아요. 그 뎁스로 달아주는 게 좋지 않겠어요? 라고 스폰서님이 이런 말을 해줄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안 하고 내 혼자 가갖고 막 나도 달고 이 친구도 달고 요 친구도 달고 요 친구도 달고 이 친구 다 달아pos어. 그럼 이 친구들이 뭐라 생각했어요? 니 혼자 다 해무락할 겁니다. 그래서 스폰서님 가입하실 때 스폰서님과 전화 통화 한 번만 하시면 이런 번거로운 일이 없을 거다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먼저 다는 사람을 누구부터 다룰 거냐? 이런 사람. 결단하고 자세가 나오는 사람부터 후원을 하기 시작을 하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의사소통 방법. 의사들은 소통하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자, 내가 준다의 미래형은 뭘까요? 내가 줄 것이다. 내가 준다의 미래형은 나는 받는다입니다. 예. 내가 받기 위해서는 먼저 주셔야 되는. 자, 그래서 먼저 뭘 하셔야 되냐면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인 대칭 하시라고. 미인 대칭이 뭔데?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라. 근데 이런 사람들 있죠. 미워하고 인상 쓰고 대들고 칭얼거리는 사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미인 대칭. 예, 여러분들이 먼저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조금 할 말이 있는데요. 우리는 내가 아멘이라고 괜찮다고 이제 인지는 하셨죠. 괜찮은 일이잖아요. 잘만 되면. 나쁜 일은 아니었잖아요. 기존에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그러면 한국에 아메이가 들은 지 30년이 넘었고 아메이가 만들어진 게 66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동안 여러분들은 아메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땠냐라는 거죠. 되게 좋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러면 내가 생각이 바뀌었다고 해서 내가 찾아간 그 친구가 당장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까? 왜?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고 스트레스를 받냐 이거지. 내가 갑자기 좋아진 아메를 내가 아는 지인한테 들고 가서 아메 얘기한단 말이에요. 당연히 거절하죠. 왠 줄 아세요? 그분들 여러분들 그닥 좋아하지 않거든. 왜 제가 이걸 우리가 서로 어떤 예를 들어서 리드님하고 저하고요. 예. 리더님한테 제가 관심이 예를 드는 겁니다. 리더님하고 저하고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제가 리더님한테 관심이 없어요. 리더님이 저한테 관심이 없다고 할게요. 그게 마음이 편하겠네 내가. 그러면 제가 음식을 뭘 좋아하는지 어떤 운동을 좋아하는지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예, 단호하게 없답니다. 예. 제가 만약에 리더님한테 되게 관심이 있어요. 제가 엄청나게 리더님을 좋아해요. 관심이 가요. 그러면 저분이 뭘 좋아하는지, 술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취향이 어떤 건지 궁금할까요? 안 궁금할까요? 궁금하죠?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후원하러 갈 때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좋아해야 내가 하고 있는 것도 관심이 갈 거 아닙니까? 내가 바뀌었다고 나는 뭐 이렇게 관계가 무시고 하네. 그냥 아는 안면 내가 암에 그냥 좋으니까 내가 생각이 바뀌었으니까 니도 암에 해라. 이렇게 갖고 가갖고 그 사람이 후원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아메이를 갖고 들어가기 전에 내가 한다는 걸 오픈해야 되겠지만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끔 만드는 게 첫 번째 우선이에요. 내가를 좋아하며 내가 하는 것도 관심 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배우자 꼬실 때 어떻겠어요? 엄청나게 지금 후회하잖아요. 그때는 왜 그랬을꼬? 나는 이 음식은 싫어. 근데 이 사람이 좋아하니까 돼지국밥을 먹게 되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나는 칼 쓰는 거 싫어. 근데 이 사람이 좋아하니까 나도 칼을 쓰는 거라. 이 사람이 좋아하는 대로 내가 바뀌어가지 않아요? 변화되는 거고. 그러면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고. 이 사람한테 관심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상대가 후원이 되려면 내가 좋아져야 되는 거지. 나를 좋아하게끔, 관심 갖게끔 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고. 이분이 아메를 관심을 갖게끔 만들려면 이분이 나한테 관심이 있어야 돼. 맞아요? 나한테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되는 거는 아메 한다라는 건 어필을 해놓지만 내가 이 사람을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 관심 계속 주다 보면 이분도 저한테 관심을 가게끔 되겠죠. 그럼 네 요즘 뭐 하는데? 그래 재밌어 보이노. 그 다음에 이게 들어가는 겁니다. 안 그래요? 근데 거꾸로 하잖아 우리가. 결국은 뭐냐면 상대를 내가 후원하고 싶은 사람을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충 좀 듣지 말고 내 할 일만 끝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되게끔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되게끔 하는 게. 예. 이게 답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거울은 절대 먼저 웃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웃어야지만 상대의 거울도 웃게 되는 거죠. 경청. 공감적 경청. 듣고 있는다고 듣는 게 아닙니다. 보고 있다고 보는 것도 아니고. 예. 진짜 그 사람의 입장에서 공감해 주면서 들으십시오. 대충 듣지 마십시오. 우리 신랑 오늘 야근한다. 분명히 얘기했는데 너 신랑 언제 오는데? 절대 납니다. 절대 나. 아이고 우리 신랑 2박 3일 출장 갔다 이거. 올 때쯤 됐지 이제. 그러니까 음하게 듣지 말아요. 경청하십시오. 예. 우리가 귀가 두 개고 입이 하나인 이유는 많이 듣고 적게 얘기하라는 겁니다. 예. 들을 층을 보면 귀자에다, 눈목자에다, 마음심자. 예. 이렇게 해야지만 임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잘 들으시라는 겁니다. 칭찬. 좀 부끄럽죠, 칭찬해주면. 안 그래요? 오늘 좀 예뻐 보여. 아유, 아니에요. 그래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안 그래요? 우리가 잘못된 교육을 받았던 것 같아요. 선생님 계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성실하고 건면하면 잘 산다 했거든요. 애나 꽃감입니다. 왜 선생님은 그렇게 가르쳤을까? 진짜 그분도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하셨을까? 칭찬에 사람들은 목말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어색한 것 같습니다. 어색하면 아유 감사합니다 한마디로 끝내버리면 돼요. 근데 아니다, 네가 더 낫다 양. 여러 가지 합니다, 그죠? 예.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난 거죠. 신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태어나게끔 했거든. 그런 실수들을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하지만 장점을 부각을 시켜준다라면 그 단점은 그냥 끌려가는 아주 작은 것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단점을 부각을 시켜버리면 있는 장점까지 작아져 버리는. 그래서 장점, 상황과 눈높이에 맞게끔. 그래서 99세 할머님한테 할머니 100세까지는 사셔야죠. 그럼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것도 맞춰서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예.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예. 그리고 칭찬보다 큰 스승은 없다.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꾼다. 뭐 이런 얘기가 좋은 말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제가 실질적으로 공감을 했던 건데, 지지난주에 우리가 다이아몬드 이상 남성 합창단을 했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음치가 한 명도 없어요. 와, 진짜 그런 끼들을 다 가지고 계시는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 테너 1이 있고, 테너 2가 있고, 바리톤, 베이스가 뭐 이런 게 있어요. 저는 테너 1.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겠죠? 예. 그 얘기를,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 이거는 저희 형님의 실제 사례입니다. 실제. 자랐을 때 저희 형님이 음악 듣는 건 좋아했어요. 근데 노래방을 한 번도 같이 간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나 되게 음치인 줄 알았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집안이 음치 집안이 아니거든요. 예. 우리 뒤에 뭐 저희 동생도 있습니다. 저도 뽕짝 잘 부르거든요. 예. 노래 괜찮게 하는데 노래를 부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음치인갑다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명절 끝나고 이제 이렇게 뭐 술을 한잔하고 노래방을 가자 했는데 안 가더라고. 계속 안 갔었어요. 근데 한 몇 년 돼서 오래됐어요. 십몇 년, 훨씬 넘었죠. 한 15년 넘었겠다. 그래서 이제 명절날 하고 노래방을 가자. 따라갔어요. 따라가가지고 같이 가가지고 노래를 해요. 근데 잘해. 그 노래 시간 뭐 이렇게 1시간, 뭐 2시간 하고 집에 와서 이제 또 2차를 한다 아닙니까? 앉아가지고 수상해 놓고. 근데 지금까지 왜 노래방을 그렇게 반대를 했노? 여기 물었거든요. 안 간다 하고. 노래 부르는 걸 처음 봤다. 그러니까 얘기를 그때 한 겁니다. 초등학교 때 음악 시험을 봤대요. 그러면 60명 아닙니까, 그때는? 60명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한 소절씩 부르잖아. 누구의 주제령가 이래갖고 뭐 이러면 테너 원. 그래, 뭐, 들으면, 그래서 됐어, 들어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차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딱 서가지고, 인사 딱 하고, 했는데, 됐어, 들어가. 이래 된 거예요. 실제로. 그 어린 아이의 가슴에 박혀버린 겁니다. 나는 노래를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갖고 평생 노래를 안 하게 되는. 그래서 말 한마디가 정말 중요합니다. 천지도 모르면서 아내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이런 얘기 해갖고도 안 된다라는 거지. 차는 모르면 모른다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내 작은 뭣도 모르는 책임지지도 그 혀 끝에 말 한마디 가지고 어떤 누군가는요 영향력이 간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 게라. 네.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안 받아들이셨습니까? 지금까지. 이 종잭이 쪼맨한 거 있잖아요. 예? 술잔 같은 종잭이 있다, 아닙니까? 종잭이에 내 많은, 진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열정을 다 해갖고 물바가지 한 바가지 때려 부어보시자. 안에 내용물은 하나도 안 차입니다. 맞아요? 작게 하나 넣어주고 조금씩 넣어주는 게 그 물잔을 채우는 거지. 내가 가진 모든 그 쇠를 붓는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알아듣는 게 아니다라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끌어내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잘해라. AI한테도 지금 인공지능한테도 질문을 잘해야 답을 잘해요. 네. 그래서 나의 이야기는 질문만 하십시오.
많은 것을 가르쳐 준다고. 1948년에 아메이가 설립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66년이 됐다. 상대가 알겠습니까? 그럼 48년부터 지금 2025년 뭐 이렇게 계산하겠습니까? 59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근데 나도 몰라. 48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알아듣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질문만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지속해 왔다라는 것은 뭔가 다르지 않을까? 너는 어떻게 생각하노? 질문 잘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화할 때 이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황금의 침묵 시간.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질문을 한다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말이야. 바로 말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바로 그거 아니다. 네가 생각하는 거 그거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황금의 침묵 시간에 뭐냐면 이런 질문을 탁 했을 때는 그건 말이야.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 이렇게 약간의 침묵 있잖아요. 그 2초, 3초를 딱 주면 상대는 어떻게 느끼냐면, 와, 내 말을 진심으로 듣고 있구나. 말이 나오자마자 그거 아니거든. 그 다단계라면 지금까지 살은 안 끝나. 누가 망했다던데? 데리고 와봐라.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네? 누가 망했다던데? 데리고 와봐라. 느낌이 다르지 않아요? 2초, 3초만 줘도? 누가 했는데? 데리고 와봐. 이거보다, 누가 그랬어? 데리고 와봐. 네. 그래서 이 황금의 침묵 시간을 딱 중간에 한번 주는 게 대화를 이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개조심을 할 줄 알았지 말조심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진짜 말 뒷발차기 사람 갑니다. 그거 뒷발차기 그건 다치고 잘못하면 머리 맞으면 사람이 골로 가겠지만 이 말 한마디의 말 때문에요 평생을 안고 갑니다. 거기에 대한 불구처럼 우리 형처럼요. 그 분야에 있어서 그 말 조심하십시오. 돌아오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돌이킬 수 없는 것. 내 입에서 떠난 말 쏘아버린 화살, 그리고 지나갈 시간, 잃어버린 기회입니다. 이런 것들은 돌이킬 수 없다라고 하죠. 자존심과 유리잔은 깨어지면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어쨌든 의사소통 방법에서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들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인 제공은 내 스스로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저를 싫어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걸 누가 만들었다? 제가 만들었다. 그러면 나를 좋아하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좋아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를 좋아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여러분들을 좋아할 수 있거든요. 자, 자세와 이미지 마지막입니다.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20세기, 지금 21세기지만 20세기 최고의 가치는 뭐냐? 자동차나 컴퓨터의 발명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자세를 바꿈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발견했대요. 자세를 바꾸니까 그 사람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20세기에. 그럼 21세기는 자세를 바꿔봐야지. 그래서 인생을 바꿔봐야지. 발견했으니까. 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attitude everything. 모든 것은 자세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자세에는 뭐 복장, 언어, 외적 자세들이 있죠. 밖으로 보여지는 거. 외적 자세 중요해요? 사람의 첫인상은 그 사람 내면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외모를 봅니다. 그래서 3초에서 5초에 그 각인되어지는 그 첫인상이 그것을 바꾸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장 중요합니다. 이 아래 위에 사람들, 이건 방송됐던 내용이에요. 위에 아래 사람은 같은 사람입니다. 위에는 그냥 셔츠 하나 입었고요. 밑에는 그냥 양복 입은 겁니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위에는 어떤 사람 같아요? 쇼윈도에 이렇게 해놓고 지나가는 사람을 인터뷰한 거예요. 공장에서 기계 수리하시는 분 같아요. 위에 분은. 같은 사람이 옷을 바꿔 입었어요. 첫인상이요? 약간 갑부집 아들 그런 느낌인데요. 부티나 보인대요. 옷 하나 바꿔 입었을 텐데. 예. 중요합니다.
여러분 디시드랍스를 하나 전달을 하더라도 몸 빼봐지 물을 튀어나오는지 구부리는지 안 구부리는지 잘 모르는 툭 튀어나온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입고 띵동 해갖고 퐁퐁 왔습니다. 이거는 퐁퐁 장사입니다. 퐁퐁 장사죠. 근데 좀 챙겨 입고 양복 같은 거 딱 입고 뭐 넥타이는 안 하더라도 딱 입고 띵동 퐁퐁 왔습니다. 이거는요 장사가 아니고 사업하는 사람 같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판매로 보일 것이냐 사업으로 보일 것이냐. 네. 복장 하나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싼 옷을 입으라는 게 아니라 깔끔하게 입으시라는 겁니다. 네. 앞에 나가더라도 있잖아요. 그 추리닝인데 옆에서 보면 이렇게 툭 튀어나온 거 있잖아요. 무릎이. 근데 저 사람이 무릎을 구부러진지 안 구부러진지도 뭐 이렇게 알지 못하는 그런 옷. 그런 건 좀 입지 마세요. 네. 그 안에서 스쿼트도 되겠더라 보니까. 실질적으로 중요한 건 내적 자세입니다. 내적 자세. 자, 배우는 자세. 정말 중요합니다. 진정한 배움은요, 채우는 게 아니라 비워내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러면 진정한 비움이라는 것은 뭐냐면 채우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 말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진짜 배우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비워내는 거래요. 비워내는 건데 진짜 이 비워내는 것에 하려면 뭘 해야 하나 새로운 것들을 채워 넣어야지만 이 있는 것들이 넘쳐나서 버려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비유가 되실 겁니다. 잉크물에 저 잉크물 파란 잉크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맑은 물을 끊임없이 부어서 그 잉크물이 넘쳐나게끔 하는 방법. 그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죠. 새로운 정보를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썩은 정보들이 나가는 겁니다. 이미 유통기한이 지난 정보, 쓰잘데기 없는 정보들은 내빼는 거죠.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임으로 해서. 이해되십니까? 예, 그런 거다라는 거죠. 긍정적인 자세. 이건 모든 성공 서적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좀 어렵죠. 예. 엘리자가 말했어요. 세상은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정말 멋지네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게 돼. 이건 저에게 긍정적이지 않습니까? 사실 생각대로 된 게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렇죠? 근데 그런 긍정 마인드를 가지라는 겁니다. 예. 당당한 자세. 당당당당당. 야, 어떻게 해야 당당할까? 당당. 사람을 커 보이게 하는 것은 높은 굽이 아니라 자신감과 당당함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이 일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당당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너 아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내가 확신이 있으면 말이라도 억양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확신이 없으면 네 아메 왜 생각하노? 네 아메 들어봤나? 예. 네. 그런 겁니다. 돈을 빌리러 갈 때요. 친구야, 내가 100만 원만 좀 빌려주면 안 되겠나? 내가 다음 달에 꼭 갚아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고, 예. 친구야, 100만 원만 빌려도 다음 달에 내가 꼭 갚아줄게. 당당하게 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은, 아니, 어떤 사람한테 돈 빌려줄 겁니까? 예? 좀 빌리도 빌빌 기야 됩니까? 아니, 당당한 사람한테, 저 사람이 갚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안 듭니까? 맞아요? 예. 돈 빌리러 갈 때도 당당하게 하는 사람한테 빌려줍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돈 빌리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비굴하게 할 필요가 뭐 있냐라는 거지. 자, 넘어갈게요. 열정적이다. 한정 10개를 빨리 모으는 겁니다. 나를 불태우자 옆에 있는 사람도 불태울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열정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끈기 있는 자세. 이제 다 됐습니다. 우리는요, 태어나서 여러분들은 성인이 된 이유가 뭐냐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성인이 된 겁니다. 아멘은요, 그만두지 않으면 성공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아프리카의 성인식에서, 이건 실제입니다. 자, 아이가 성인이 되면 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눈을 가리고 정글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내버려두고 돌았습니다, 부모님은. 그래서 그 두려움과 싸워서 이겨야지만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집으로 가겠습니까? 부족으로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아이를 향해서 활을 겨눕니다. 왜요? 맹수가 어느 순간 뛰어들지 모르거든. 아이는 오줌도 넣을 수 있고 왔다리 갔다리 할 수도 있지만 아버지는요. 저 활을 당긴 순간에서 오줌도 누지 못하고요. 하루를 버텨냅니다. 그게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저 아이는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단해서 성인이 된 게 아니고 누군가의 보살핌 때문에 성인이 된 겁니다. 다치지 않았고 죽지 않았기 때문에. 뒤에 계시는 분들요. 그만두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한 겁니다. 네. 성공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능력이 아니라 시스템의 능력입니다. 자, 요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드셨습니까? 오른손을 높이 들어보세요. 자, 다 드셨네. 다 올라갔습니다. 내리셔도 됩니다. 자, 뭐냐면 여러분 제가 오른손을 높이 들어보세요 했잖아요. 그렇죠? 더 높이 하니까 다 올라갔어요. 더. 여러분들의 능력은 저기 있다고. 더 할 수 있는데 굳이 요밖에 안 한다고. 이미 우리는 성공 인자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 인자를 누군가에 의해서 개발되지 않으면, 이끌어내지 않으면 여러분 인자들이 죽는 겁니다.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함께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